예, 작년도 좀 정리를 드리고 조금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여튼 26조 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때는 마이너스 33조, 제 기억으로 마이너스 34조 원까지 거의 갔었다가 11월 초부터,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에 거의 7조 원 넘게 매수해서 26조 원 마감됐고, 이제 11월부터 매수하면서 이제 좀 지수가 반등을 한 셈이 됐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채권은 더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원화에 외국인들이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달러 자본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올해의 달러 인덱스 약세를 보는 게 아닌가.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다른, 이거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달러보다 우리나라가 뭐 미국보다 금리가 높으니까 들어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화의 약세를 예상하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그건 좀 모르겠지만은, 작년도에도 굉장히 컸는데, 올해는, 아니, 작년이다. 재작년에도 컸는데, 21년도에는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의 경우에 작년 1년 동안 외국인은 25조 6천억 매도했고요. 기관이 더 많이 매도했습니다. 38조 원. 개인은 무려 65조 원 가량, 거의 66조 가량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 경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3,400억. 역시 코스닥 역시 기관이 주로 매도를 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개인은 코스닥 10조.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개인은 2021년도에 한 76조 거의 반올림하면 77조 원이겠네요. 작년도에 이렇게 대거 주식시장에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인의 가장 많은 순매수는 LG화학, SK텔레콤, KB금융 이렇게 외국인이었고요. 그리고 매도는 이렇게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LG전자 이렇게 매도입니다. 이게 지난 1년 동안이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기관 중에 매수 상위는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대부분 다 고평가 종목들이죠. 기관들 장난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국인, LG화학은 또 외국인 매도 상위 금액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히 지난 1년 동안 개인들의 매수 상위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 카카오가 또 여기 있네요. 그죠? 다들 좀 오래 힘을 못 썼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만 따라본다면은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에코프로비임 상위인데 요거 거의 작전성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진성 외국인은 아닌 것 같아요. 코스닥은 제가 잘 안 보여드린 이 중에 이게 코스닥 시장이 좀 작아서 검은 머리 외국인도 많고 이 중에서 좀 잘 골라야 됩니다. 예, 좀 고평가가 많습니다. 코스닥에서 기관 SM 역시 이것도 약간 법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예를 들면 일부 기관이 코스닥에서 이제 메타버스로 인해서 일부 게임주와 엔터주에 좀 버블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JIP는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이렇게 좀 영양가 없지만은 뭐 급등은 시켰다.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좀 셀트리 헬스케어 상일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진 않네요. 근데 이 종목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컴투스는 좀 반등을 했죠. 이제 시젠 이렇게 다 이제 고평가들이죠. 이렇게 셀리버리 큰일 났는데 셀리버리 알트 문제 많은 종목들 역시 개인들은 약간 급등주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HK 이노 제약주네요. 저는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PBR에서 거품이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작년도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조금 또 문제 일으킨 경우가 있어서 CJGL 재단에서 제약 부분을 분할해서 했군요. PBR이 1.57로 그렇게 많이 고평가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건 나중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적이 0, 158억. 실적이 좀 별로긴 하네요. 예. 올해 어떻게 될지는 나스닥이 얼마를 더 버텨줄 거냐는 거죠. 더 오르지 않더라도 버텨라도 줘야 우리 나스닥 떨어지면은, 우리 디커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힘을 못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스닥이 더 힘을 써주거나 더 오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뒤를 따라서 더 많이 오를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저는 물론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이 상승 추세는 깨졌지만은 이후에 반등 수준으로 나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더 높아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외국인이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11월 달 이후에 한 7조 원 들어와서 이렇게 이 정도 오른 것처럼 그 이후에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선물도 상방으로 잡히든지 그래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국인이 마릴에 대해서 약간 살짝 팔았는데, 그죠? 외국인이 이제 재작년부터 작년에 팔고 요 정도 들어왔는데 저보다 이 정도까지는 들어와 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길 넘으려면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반등하더라도 계속 선물로만 반등을 시키면은 아마 이후에 다시 재하락할 것 같고요. 이게 좀 대응은 쉽죠. 말씀드린 대로 여기 박스권을 형성해 여기를 뚫어야지 추가 반등할 것 같고요. 지금 21선 살짝 깨졌고 여기 깨지게 되면 이제 하락 걱정을 해야 되죠. 특히 여기 깨지게 되면 추가 급락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어쨌든 튀기기로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를 튀기고 있는데 그러면서 21선, 61선까지 깨졌죠. 그래서 사실은 설명 주식TV에서는 그 말을 지난주 장 마감 때 인버스를 15%에서 한 25%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은 21선과 61선에 5%씩 배당을 해서 인버스를 해서 지금 인버스 비율 25%. 그리고 또 물론 이제 보통 상승이 연초에도 이어진 경우가 많긴 한데 또 혹시나 할까봐 대응하고 요거는 이제 21선과 61선 회복되고 그리고 여기를 뚫고 이 121선마저 같이 여기를 맞닿으면서 끌어가다 맞닿으면서 어느 순간 여기서 이렇게 같이 딱 뚫으면은 본격 반등이 시작될 겁니다. 예, 보통 반등은 그렇게 시작된다. 당분간 대응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 딱 형성을 해줘가지고 그죠? 오르기로 했는데 굳이 또 여기를 깔짝깔짝 거리다가 다시 올라서 이런 식으로 뚫게 됐지. 아니면은 여기를 넘는 듯 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이러다가 훅 한번 떨어질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게 가능한 위치긴 한데 근데 보통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여기 이 아랫단이 지지되면서 좀 더 옆으로 끌어준다면은 이후에 힘을 좀 응축해서 좀 더 반등의 무게를 실어야 되지 않을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그리고 보통 무너질 거면은 다시 61선을 61선이거든요. 여기를 다시 못 뚫고 무너지면 제 생각에는 요번에 무너져야 될 것 같은데 튀기더라도 61선 못 넘고 그래서 연초에 한 2월달이나 3월달 정도에만 떨어지고 돼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연초 1분기 때 무너지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안 무너지고 끌어간다면은 여기를 지지되고 끌어간다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요거는 그냥 의미는 없고요. 만약 이평선대로 대응하시기로 한 분이 있다면 지금은 121선 아이고 너무 크다. 그 다음에 녹색인 61선 그 다음에 노란색인 21선을 지난 연말에 다시 깼습니다. 네, 깼어요. 말일날 깼어요. 말일날. 이때는 회복을 했다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그죠? 61선하고 21선을 여기서 돌파를 했었다가 그죠? 했었다가 말일날에 61선 살짝 이탈해서 이건 뭐 이탈했다고 보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21선은 저는 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1선을 회복 못하고 이렇게 훅 흘러내리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왜 지난번에 가려면 더 한 번에 안 가고 왜 또 누를까 하락하는 아닌가 늘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여기가 좀 받쳐주는 게 있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에는 외국인이 살짝 팔았는데 외국인 동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윗단 뚫으면 상향, 아랫단 뚫으면 하향. 왜냐면 선물은 제가 말일날 인버스 10%를 늘린 의견을 설명 주식TV 실시간 방송에 한 이유는 왜 선물도 한 7천억가량 말일날 매도를 했고요. 물론 이제 미니 선물 합치면 좀 줄어들긴 합니다. 한 5천억대로 줄어드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적이 아주 큰 건 아니죠. 누적은 한 마이너스 6천억 정도 소폭 하방. 여기 이제 상방 롤오버를 고려하면은 중립 위치 정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또 다시 또 상방은 또 조금 소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소폭의 상방이 좀 소멸하고 있다. 그리고 연초니만큼 한번 큰 그림 하나 한번 봐볼까요? 큰 그림. 이쪽이 2002년도고요. 요 패턴은 늘 생각해야죠. 그죠? 여기서 반등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이거는 반드시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단 이게 크게 나오면은 여기까지도 나오고 이렇게 쌍봉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유동성이 폭발하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꺾어지려나요? 한 3,500이라도 찍고 이 정도면 4,000 한번 찍는 건데 그죠? 더 길게 보면 92년도부터 보면은 연마다 폭등하면 그 다음엔 폭락하고 또 많이 오르면 또 폭락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오르고
폭등했다 폭락하고 이번에 폭등이 어디까지 이어지던 간에 2002년과 2008년 모델로 본다면은 특히 나스닥의 경우 올해에 조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올해 뭐 늦으면 뭐 하반기에 폭락하거나 뭐 여름에 폭락한 다음에 한 번 더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나스닥 진짜 폭락은 내년이 될까 싶기도 한데, 내년이란 건 2023년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동성의 엄청난 팽창이 조금 더 한 번 더 가게 되는 건 감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너무 중요한 거는 예측은 아니고 대응이겠죠. 대응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예측하려 하지 마시고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인버스 대응은 계속 이어나가셔야 되고, 그죠? 이평선마다 요 라인을 깨질 때마다 인버스를 일부 배당해서 넣던가 아니면은 수평선으로라도 보고 인버스 대응을 하시면서 가는 게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주식 예측은 뭐 시간 되면 나중에 한번 또 해드리도록 하고요. 대충 작년 정리 드리고 현 위치 정리 드렸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